안녕하십니까. 선거권의 혼술이 매주 1월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6월 23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민주당 대표 이재명 8월 18일 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직 연임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죠. 사실상 추대식이 될 텐데 과거에 김대중 총재, 새정치국민회의 시절의 김대중 총재가 한 4년 반 정도 당대표직을 했습니다. 연임을 하면서. 그 이후에 처음입니다. 상김 수준의 그런 당 장악력을 현재 가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자, 연임에 빨간불이 켜질 수가 있는데 그 빨간불을 켜는 쪽은 법원입니다. 자, 이 언론들도 지금 이재명의 연임을 이야기하면서 사법 리스크와 직접 연결시키지 않지만 제가 이 재판 일정 이런 것을 쭉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이 8월 18일이 민주당 전당대회 거기서 이재명이 추대식을 갔는데 자 8월 18일 전후해서 이재명 지금까지 많은 이 오랜 기간 동안 재판도 받고 수사도 받아왔는데 한 2년 6개월 동안이죠. 처음에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2년 6개월 만에 첫 구형, 검찰의 구형 그리고 법원의 1심 첫 판결이 나오는데 그 전당대회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본인이 추대를 받으려고 하는 전당대회 시기와 맞물렸는데 1심에서 어떤 혐의로 어떤 선고를 받느냐에 따라서 이재명은 전당대회에서 추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일단 살펴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이재명이 굳이 이렇게 당대표를 연임하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당 장악력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2년 후에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를 하고 1인 독재 정당, 일극주의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하려는 것이고 당대표를 유지하고 있으면 방탄에도 유리합니다. 사법비기 방탄. 국회의원이니까는 불체포 특권, 만약에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도 또 체포동의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 외에 또 하나의 방탄조끼가 당대표직이죠. 바로 유창훈이 영장판사,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의 영장을 기각을 할 때 그 기각 결정문에 이런 말까지 넣었습니다. 피의자가, 그러니까 이재명이죠. 이재명이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이 표현이 들어갑니다.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해서 기각. 대북 위정교사 이런 것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하면서 기각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붙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당의 현직 대표라는 점을 들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정당의 현직 대표 오히려 이런저런 지시를 해서 증거인멸을 많이 시도를 했죠. 이화영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서 박찬대 측근을 박찬대를 보내서 당 대표니까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죠. 이화영의 부인을 회유를 한 많이 있는데도 그런 것은 다 무시하고 정당의 현직 대표이기 때문에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 이런 해괴한 논리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이재명은 당 대표직을 계속 가져가는 게 필요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대표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법 리스크에 의해서 만만치 않다는 점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재명은 지금까지 이 구형조차도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2년 반이 됐는데 대장동 불거진 지. 왜 그러느냐?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스스로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죠. 막 증인들을 무더기로 신청을 하고 또 이 단식을 하면서 또 그 후유증을 치료해야 된다 하면서도 재판 막 걸었죠. 그리고 의도 한 바는 아니었겠지만 피섭되면서 또 재판 한참 뒤로 미뤄져서 그리고 또 총선 국면에 들어와서 또 불출석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재판 지연 전략을 쓴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법원에서 판사들이 일종의 폭탄 돌리기를 했다. 폭탄 돌리기. 눈치 싸움. 어느 쪽이 먼저 이 1심을 내리도록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을 할 것이냐. 재판 신속하게 진행을 했다는 개딸들에게 표적이 되죠. 자, 그래서 서로 눈치 보고 폭탄 돌리기, 일종의 판결 폭탄 돌리기를 했는데
가령 뭐 그렇게 하다가 그때 선거법 사건을 심리하던 강규태 부장판사는 사표내고 나가버렸죠. 자, 그런 식으로 이 하나는 재판 지연 전략, 이재명 쪽의 재판 지연 전략, 하나는 법원의 폭탄 돌리기. 이게 맞물려서 계속 지연이 됐는데 이제 끌다 끌지 더 이상 끌 수 없는 판결이 한 2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죠. 재판 4개. 재판 4개 안에 7개 사건이 있습니다. 그 7개 사건 안에 11개 혐의가 있는데, 자, 4개의 재판은 이겁니다. 공직선거법이 하나 있죠. 대통령 선거 때 허위 발언한 것, 공직선거법. 김문기 모른다, 백현동 4단계 상향 조정은 박근혜 국토부의 압력이었다. 이 거짓말 한 것. 공직선거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대장동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격주 금요일 열리고 있고, 재판이. 대장동 사건은 여기에 위례 신도시, 성남FC 후원금, 백현동 이렇게 다 묶었습니다. 묶어서 이 재판이 격주 금요일과 매주 화요일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위정교사, 검사사칭과 관련한 위정교사, 이거는 월 1회 정도 재판이 열리고 있고, 대북송금 최근에 기소가 됐죠. 이건 아직 재판 기일이 잡히지 않았는데 이것도 뭐 주 1회 정도 하든지 아니면 더 신속하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4개의 재판, 선거법, 대장동 등 그리고 위정교사, 대북송금 중에서 가장 먼저 판결에 놓을 것이 어떤 것인가?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드디어 2년 6개월 만에 구형과 1심이 나오는데, 보통 구형 선고하고 한 달 이내에 1심 선고가 되죠. 가장 먼저 놓을 것은 지금 위정교사 또는 공직선거법,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둘 중에 지금 상당히 빨리 진행이 돼서 둘 중에 하나가 8월, 9월 이야기가 막 나오죠. 1심 선고. 자, 그리고 가장 먼저 놓을 것은 위정교사 아니면은 선거법인데, 가장 중형을 받을 것, 이재명이 가장 중형을 받을 것은 제3자 뇌물과 이 대북송금입니다. 그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대북송금, 그리고 또 역시 제3자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3자 뇌물죄에 되어 있는데 둘 다 특가법입니다. 특정범죄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억 원 이상이면 특가법이 되는데, 이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100억 원이 넘고 대북송금도 800만 달러니까 100억 원이 넘죠. 그래서 둘 다 특가법. 그러면 특가법은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렇게 됩니다. 10년 이상 유기징역이면은 양쪽에서 10년씩 받으면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범죄를 기준으로 50%를 경감을 하죠. 그러면은 최소 15년형을 받는. 그래서 그리고 최고 무기징역,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중형을 받는 제조. 그러니까 가장 먼저 판결에 놓을 수 있는 것은 위정교사냐 공직선거법이냐. 가장 중형을 받는 것은 제3자 뇌물이 적용되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북송금. 자, 그러면 이 어느 것을 해도 이재명은 이 모든 것이 박탈되죠.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그리고 일반 형사사건이면은 집행유예형 이상이면은 본인의 국회의원직, 대표직 다 날아가고 피선거권도 박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치적 파장이 일어날 텐데, 그럼 이것들 중에서 가장 큰 정치적 파장이 일어날 것은 어떤 범죄일까? 정치적 파장, 바로 공직선거법입니다. 공직선거법.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직선거법이 위정교사와 어느 쪽이 가장 먼저 1심이 나올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죠. 1호 1심 선고가 될 텐데, 그 중에서 특히 이 공직선거법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원래 공직선거법은, 1심 3개월,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대법원 3개월에서 1년 안에 다 끝내도록 강제 규정으로 돼 있죠. 그런데 그 강제 규정을 안 지킨다고 해서 처벌 규정이 없어서 이걸 지금 질질 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판 지연 전략도 있고, 이재명의 재판 지연 전략도 있고, 또 폭탄 돌리기,
본 판사들의 폭탄 돌리기 때문인데, 자,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호 판결, 공직선거법이 1호 판결, 구형, 그리고 1호 구형까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재판입니다. 공직선거법은 2022년 9월 8일 날 기소가 됐죠. 그때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고 김문기처를 모른다고 잡았던 것, 그리고 백현동 특혜 의혹 4단계에 상향됐는데 용도가 그것을 본인 이재명 성남시장 쪽이 한 게 아니고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압력이었다, 이렇게 거짓말한 것, 이 두 가지가 지금 심리가 됐는데 그 기소가 2022년 9월 8일 기소가 됐으니까 이게 지금 거의 얼마를 끌고 있는가? 21개월째 1심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1심은 6개월 내에 나오고 2심 3개월, 대법원 판결 3개월, 강행 규정이 있는데도 21개월째 6개월에 끝내야 될 이 1심을 21개월째 지금 하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막바지 왔죠. 심지어 이거 하는 과정에서 강규태, 그때 이게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에서 하는데 강규태 형사 34부 부장판사가 끌다가 더 이상 끌 수가 없으니까는 중간에 이 사표를 내고 나가버렸습니다. 강규태는 처음부터 이거 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6개월 안에 1심이 나와야 되는 이 선거법 재판 기일을 격주 재판으로 잡았습니다. 격주 금요일 날. 이게 일주에 2, 3회 해도 모자랄 판인데 빨리빨리 1심 선고를 내야 되는 거는. 근데 격주 금요일. 그러면 6개월 1심 하는 동안 12번밖에 재판을 열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법원에서도 다른 판사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선거법 재판을 어떻게 격주로 하지? 그래서 이렇게 이 개딸들의 눈치가 무서웠겠죠. 개딸들이 자표 설정을 하는 게 무서웠겠죠. 그래서 이렇게 끌다가 나가버렸습니다. 올해 초에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내고 나갔죠. 그리고 그때 SNS에 글을 올려서 나는 자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정말 자유롭겠죠. 이 개딸들에게 표적이 안 돼도 되니까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 형사 합의 34부 서울중앙지법에 와서 그 재판을 이어가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성진 부장판사가 좌파 성향의 재판관이다,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다,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이후에 좀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재판 끌지 마라,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계속 강조를 하면서 가는 데마다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외부의 압력도 많았습니다. 왜 재판을 이렇게 선거법 재판을 질질 거느냐. 가령 한변이라는 단체가 있죠. 한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인데, 한변이 이 담당 재판부를 아예 검찰에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한상진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 그리고 그 전임자였던 강규태 전 판사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고발을 하는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최근에 다른 재판들도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됩니다. 특히 이재명과 관련된 이 재판은 이재명이 법원을 향해서 협박을 하고 있죠. 판사들을 협박을 하고 있죠. 검사 탄핵, 이어서 판사도 탄핵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고, 무슨 법 왜곡죄, 그리고 판사 선출제,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이런 말이 나오니 법원에서도 법대로 지금 재판을 진행을 하는, 지금 개딸 눈치가 보이긴 보이지만은, 자, 그런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딸 눈치를 보느라고 위정교차정에서 선거법이 어떤 게 빨리 나올지는 모르지만, 선거법은 이미 일정이 다 나왔습니다. 거의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이재명 쪽에서는 조금 더 뒤로 끌어서 8.18 전당대회 이후에 1심이 나오게 하려고 시도를 하지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바에 의하면은 이것은 8.18 전당대회 전에 구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검찰의 구형이. 자, 어떤 상황인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선거법 재판을 하는 한상진 부장판사가,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34부죠. 14일, 지난 14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그제 금요일이 아니고 그전 금요일, 격주 금요일에 이제 재판을 받았으니까는 그 금요일인 14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이제 정인 신문 거의 다 마쳤고 28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 되는 거죠.
28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의 금요일입니다. 28일 기일에서 14일이니까 이제 격주니까 28일에 재판이 열리죠. 28일 금요일 기일에서 마지막 정인 신문을 진행을 하겠다. 정인 신문 이제 그걸 안으로 끝마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곧 다가오는 28일에 끝마치겠다. 그리고 7월 12일 그때 또 이제 격주 금요일이 되죠. 서정교사 절차를 거치겠다. 서정교사는 이제 재판 심리하면서 마지막에 검증하는, 서류 검증하는 겁니다. 그리고 7월 12일에 서정조사를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 기일에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최후 진술을 듣고 검찰이 구형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 다음 기일은 미정입니다. 미정입니다. 어쨌든 7월 10일 그 다음 기일에 이재명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듣겠다. 자, 최후 진술. 처음으로 듣는 최후 진술이죠. 법정에서 처음으로 듣는. 그 전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갔을 때는 자기 입장을 막 이야기한 적이 있어도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 그것이 이 7월 12일 그 다음 기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찰 구형이 내려지는데 구형량이 얼마일지. 첫 구형이죠. 이재명에 대한 첫 구형입니다. 이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기일을 언제로 봐야 되느냐. 이재명의 변호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기일을 8월 16일 금요일 또는 23일 금요일이 이재명이 최후 진술을 하고 검찰이 구형이 내리는 기일일 것이다. 이게 좀 희망이 섞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한참 뒤죠. 7월 10일 격주 금요일인데 다음 한 달도 더 지나서 8월 16일이나 23일일 것이다. 이재명 쪽의 변호인들이 기대를 합니다. 법원 휴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름에 법원 휴정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휴정 기간을 여름 휴정 기간을 끝나고 나서 마지막 기일을 열 것이다. 그러면은 보통 한 달 정도 뒤니까는 9월 중하순에 1심 선고가 나올 거다. 이게 이재명 변호인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니까 1심 선고가 9월 중하순 정도에 나온다. 그거는 이재명이 등극하고 나서죠. 8.18 전당대회에서. 자, 그런데 법원 휴정 기간이 최근에 올해 휴정 기간이 정해졌습니다. 올해 휴정 기간이 언제냐면은 7월 29일 월요일부터 8월 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법원 휴정 기간은 7월 29일 월요일부터 8월 9일 금요일에 휴정 기간이 끝납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7월 12일 서정교사 절차를 마치고 그 다음 기일에 12일이니까는 7월 29일에 그 휴정 기간에 들어가서 8월 9일에 금요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7월 12일 다음 격주 금요일에 언제냐면은 7월 26일입니다. 그러니까 휴정 기간이 7월 29일부터 들어가는데 그게 그 앞에 7월 26일까지는 법원이 계속 가동이 되죠. 그런데 정상대로 격주 금요일 날 재판기를 연다면은 7월 12일에 서정조사 절차가 마무리되고 2주 후 금요일 7월 26일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이재명의 최후 진술 그리고 검찰의 구형이 7월 26일 금요일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때는 법원이 휴정을 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7월 26일에 구형이 내려지면은 이러면은 한 달 뒤에 1심 선고가 나오니까 그러면 한 달 뒤의 그 격주 금요일을 따져보면은 8월 23일입니다. 8월 23일에 이재명에 대한 1심 선고가 가능한 것이죠. 공직선거법. 자,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1심에서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은 벌금 100만 원 이상 지금 거의 확정적이죠. 100만 원 이상은 뭐 안 나올 수 없다는 많은 법조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워낙 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그 거짓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은 허위사실 공표로 이미 재판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나중에 이제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지만은 그런 전력도 있고 지금 또 이번에 총선하면서도 또 그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된 것,
그 조사를 받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것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본인의 일단 뭐 대법원까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은 대법원까지 갈 확률이 이제 9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의 국회의원직, 대표직 다 날아가고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대선에도 나오지 못하는 그 형량을 받게 되는 겁니다. 1차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당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434억 원 대통령 선거 때 국고로 보전받은, 이제 선거 비용을 쓰고 나서 국고에서 보전을 해주죠. 득표율 15% 이상이면은 전액 보전을 해줍니다. 그 보전받은 게 434억 원인데 그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다. 선거법을 위반했다. 그러면은 이 434억 원을 민주당이 받았는데 이걸 다시 국고에 환수를 해야 됩니다. 434억 원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 민주당의 재산이 얼마냐? 지금 뭐 당사, 여의도에 있는 당사 팔면은 한 400억 나온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제 재정 파산을 맞을 수 있는 그런 형량이 일단 7월 26일 구형, 8월 23일 1심에서 선고가 됩니다. 이게 대법원까지 가려면은 좀 시간은 걸리겠죠. 그런데 이게 1심에서 이렇게 많이 끌었기 때문에 2심에서는 그 법에 규정된 대로 3개월, 대법원도 3개월, 한 6개월이면은 완전히 확정 판결이 날 수가 있다. 그러면은 내년 봄쯤에는 8월에 1심이 나오면은 내년 봄쯤에는 완전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죠. 그리고 민주당은 대혼란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그 조짐이 1심에서 나온다고 본다면은 과연 이재명이 연임을 하는데 그게 그대로 연임을 할 수가 있을까? 추대식을. 자, 말씀드린 대로 7월 26일에 구형이 나오고 8월 23일에 1심 선고가 되는데 그 사이에 8월 18일 전당대회에서 이재명의 연임 추대식 같은 것이 열립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 구성원들이 이 434억 원 리스크를 안고 이재명 연임에 끝까지 찬성을 할까? 일사천리로 이게 진행이 될까?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물론 이게 묘한 게 구형이 나오고 나서 이 전당대회가 열리고 그 다음에 1심 판결이 나오니까 이게 또 이재명이 어떤 말로 어떤 수법으로 또 지지자들을 동원을 해서 그냥 밀어붙이겠죠.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지만 그 시점에 민주당은 엄청난 위기를 맞게 된다. 다음 대선에 대통령으로 내세울 만한 사람도 없어지고 또 당이 재정적 파산은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면은 민주당이 앞날은 뻔한 것이죠. 그리고 2심 3개월, 3심 3개월이 이번에는 지켜지면 내년 봄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서 이재명은 모든 것이 끝납니다. 정과 뒷담화였습니다.